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조용히 국밥집을 운영하는 정민이. 하루하루 손님을 맞으며 남들이 보기엔 그저 성실하고 얌전한 동네 아가씨 같았다. 하지만 민희의 가슴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숨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가난 때문에 남들처럼 대학을 가지 못했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여러 번 무너져야 했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왔던 그녀였다.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상처와 분노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민희가 얼마나 많은 모욕과 희롱을 견뎌내며 하루를 버텨왔는지.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조폭들이었다. 가게 안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단골 손님 몇몇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고 남은 건 민희와 그녀를 노려보는 건장한 남자 셋이었다. 그들의 두목격인 남자 박철호 40대 초반은 국밥집에 자주 드나드는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한 채 민희를 곁눈질하며 불쾌한 농담과 희롱을 일삼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야 민희야. 너 얼굴만 이쁘냐 했더니 몸매도 끝내주네. 국밥만 팔긴 아깝다. 민희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꾹 참고 말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그 순간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메웠다. 하하. 봤지? 얘 눈빛 봐라. 우리 철호 형 좋아하는 거 아냐? 민희는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견뎌왔던 모욕이 다시 덮쳐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철호가 갑자기 손을 뻗어 민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에이 긴장 풀어. 남자랑 좀 놀 줄도 알아야지. 너 같은 애들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대는 거야. 그 짧은 순간 민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공포 대신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아온 불씨가 한순간에 타오르듯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다. 민희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손 치우세요. 철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야, 인연 눈빛 좀 봐라. 까마귀가 매를 노려보네. 좋아,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그날 밤 민희는 가게를 정리하다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창밖에는 조폭 무리들이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가난한 국밥집 아가씨로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모욕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조용히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당했던 모욕, 듣기 싫었던 말, 억울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를 무시한 자들, 나를 희롱한 자들.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폭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싸늘한 분노가 가슴을 채웠다. 민희는 가게 불을 끄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산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지. 좋아. 내가 직접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날 이후 민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희롱당한 순간 그녀의 눈빛은 바뀌었고 그 눈빛은 곧 피와 복수의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깜깜한 밤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선 민희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묘한 인기척을 느꼈다. 발자국 소리였다. 익숙했다. 아까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조폭 무리였다. 야 민희. 벌써 가게 문 닫아? 우리랑 술 한 잔 더 해야지. 두목 철호의 쉰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다. 민희는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곧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가 바보냐? 오늘은 우리랑 좀 놀아야겠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3명의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힘은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민희의 몸을 억지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차는 한참 동안 달리더니 인적이 끊긴 산속 길가에서 멈췄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폭 무리는 민희를 끌어내더니 거칠게 안으로 밀어넣었다. 여긴 우리가 놀러 오는 아지트야. 아무도 못 찾아와.
그러니까 오늘은 너 우리한테 잘 보여야 산다는 거지. 철호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민희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서 꺾이면 나는 끝이다. 살아나가려면 버텨야 한다. 반드시. 조폭들은 술병을 꺼내들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민희는 벽에 기대앉아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농담과 조롱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야, 국밥집 아가씨라더니 은근히 괜찮네. 철호 형, 오늘은 형 먼저 하셔야지. 민희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또 한 번 불길 같은 분노가 치솟았다. 이 자식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민희는 무기 대신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폭들의 술잔이 오갈 때마다 눈으로 병의 위치를 살폈고 창고 문과 창문 그리고 벽에 걸린 녹슨 도구들의 배치를 기억했다. 예전 민희는 짧게지만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운 적이 있었다. 여자가 무슨 싸움이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중도에 그만뒀지만 그때 익혔던 몸의 감각과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순간을 기다렸다. 지금은 맞설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버텨야 했다.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희는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 하지만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야. 민희는 눈을 감으며 어린 시절 떠올랐다. 술에 취한 채 손찌검을 일삼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맞섰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 기억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 나는 예전에도 꺾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꺾이지 않는다. 조폭들이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졌을 때 철호가 술병을 민희 앞에 던졌다. 야, 너도 따라 마셔. 오늘은 우리 식구 되는 날이야. 민희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녀는 외쳤다.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한테 굴할 것 같아? 조폭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철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인연이 감히? 순간 민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병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옆에 있던 남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쾅! 병이 산산조각 나며 피가 튀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조폭들이 달려들자 민희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비록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주먹, 발차기, 그리고 깨진 병 조각까지 그녀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다. 잠시 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구석에 몰려 있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철호가 피투성이 얼굴로 민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너한테 지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그의 눈빛은 잔혹하게 빛났고 민희는 알았다. 이제 진짜 지옥의 문턱에 다가섰다는 것을. 민희는 벽에 기대선 채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를 악물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마음만은 부서지지 않았다. 지옥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쟁의 전조였다. 깨진 병을 휘둘러 한 명을 쓰러뜨린 순간 창고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철호와 남은 조폭들의 눈빛은 잔인하게 변했다. 민희의 온몸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철호가 낮게 웃으며 다가왔다. 좋아. 내가 오늘 본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야. 여자 주제에 우리한테 덤비다니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그의 발끝이 민희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찼다. 쿵. 민희는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히고 피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조폭 둘은 미니의 팔을 억지로 붙잡아 일으켰다. 철호는 녹슨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입꼬리를 올렸다. 한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쾅! 미니의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 통증이 몰려왔다. 비명이 입에서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직 안 죽었네? 대단한데. 철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또다시 파이프를 휘둘렀다. 창고 안에 울려 퍼지는 쇳소리와 고통의 신음소리. 그곳은 이미 작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미니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조폭들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위축되었다. 마치 짐승이 몰렸을 때 보이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미니는 벽에 기대 앉았다. 시야는 흐릿해졌고 숨은 가빠졌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어. 희롱과 모욕으로 시작된 분노는 이제 살아남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웃음을 흘렸다. 이게 내들이 말한 지옥이냐? 웃기지 마. 철호는 잠시 멈칫했다. 피투성이 여자가 웃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좋아. 끝까지 버텨봐. 산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철호는 비열하게 웃더니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데리고 나가. 밖에서 맛 좀 보여줘. 창고 문이 삐걱 열리자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왔다. 미니는 2명의 조폭에게 끌려 산길로 내던져졌다. 어둠 속 나무들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채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어둠 속 새소리, 풀벌레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 짐승의 울부짖음.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다. 철호는 담배를 물며 비웃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밤새 울어도 소용없어. 이 산은 우리 구역이거든. 조폭 무리는 그녀를 둘러싸고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야, 오늘은 우리 장난 좀 치자. 산속에 던져두고 아침까지 버티면 살려줄까? 미니는 손바닥으로 흙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당하는 짐승이었지만 동시에 사냥꾼이 되려는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래. 내들이 원한다면 나도 죽을 각오로 맞서주지. 조폭 한 명이 그녀를 발로 차며 비웃었다. 이제 무릎 꿇고 빌어봐라. 그 순간 미니는 흙을 그대로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남자가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니는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의 상처는 다시 터져 피가 흘렀다. 뒤에서 철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다. 미니는 나무 사이를 헤치며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숨은 가빠왔고 시야는 흔들렸지만 그녀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순간 작은 계곡 옆으로 몸을 숨겼다. 물소리가 거세게 흐르며 그녀의 심장 박동을 덮어주었다. 조폭들의 발자국 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계속 찾아. 이 산에서 못 빠져나가. 미니는 숨을 죽이며 자신을 감췄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자식들을 끝장내겠다. 새벽의 찬 공기가 숲을 감싸고 있었다. 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계곡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강렬했다. 그래, 시작이야. 너희가 지옥을 보여주겠다 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지옥을 보여줄 차례다. 그녀는 손가락에 묻은 피를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멀리서 희미한 별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그녀의 의지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 더 거대한 싸움으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계곡 옆에서 잠시 몸을 숨겼던 미니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심호흡했다. 상처난 곳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지만 차가운 물은 그녀를 잠시나마 정신 차리게 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풀벌레 소리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조폭들은 아직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야,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 다 뒤져. 철호의 고함이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도망만 치면 끝이다. 이제 내가 사냥해야 한다. 민희는 팔과 다리에 난 상처를 나뭇잎으로 감싸며 응급처치를 했다. 숨은 가빠왔지만 정신은 더 맑아졌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숲의 지형, 계곡의 소리, 나뭇가지의 배치.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이 숲을 무대 삼아 역으로 사냥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조폭 한 명이 혼자서 숲을 수색하며 다가왔다. 야, 나무 뒤에 있냐? 나와라, 이년아. 민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계곡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 돌을 힘껏 굴렸다. 쿵! 커다란 바위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남자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떨어졌다. 비명 소리와 함께 쿵쾅거리는 소리.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붙잡았다. 한 명 줄었다. 멀리서 철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찾았어? 잠시 후 다른 조폭이 다급히 외쳤다. 형님, 창길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철호의 분노가 숲을 뒤흔들었다. 그년 가만두지 마라. 반드시 잡아와. 민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민희는 숲을 헤치며 이동했다. 그녀는 땅에 발자국을 일부러 남기기도 하고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조작했다. 조폭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숲은 그녀의 편이자 또 다른 적이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짐승에게 잡히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나는 지옥에 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민희는 쓰러진 나무 근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잠시 후 두 명의 조폭이 말다툼을 하며 다가왔다. 야, 발자국은 이쪽으로 났잖아. 아냐,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니까. 민희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힘껏 휘둘렀다. 철퍼덕. 뒤에서 다가온 조폭의 얼굴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그가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민희는 땅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으악! 피가 튀었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조폭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민희는 곧장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잡아라! 그의 외침이 숲에 울려 퍼졌다. 달아나면서도 민희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몰린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피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 거칠게 흐르는 숨.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지. 좋아. 이제 그 지옥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보자. 숲 깊은 곳에서 철호는 여전히 담배를 물고 있었다. 부하들이 쓰러져 돌아오지 않자 그의 눈빛은 점점 잔혹하게 변해갔다. 인연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좋다. 오히려 재밌네. 끝까지 잡아서 내 손으로 무릎 꿇리겠다. 철호는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사냥꾼 대 사냥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희는 숲속에서 숨을 고르며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국밥집 아가씨가 아니다.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멀리서 철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새벽이 저물고 해가 서서히 산 능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붉은 햇빛이 숲을 스치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희는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팔과 다리는 멍투성이었다. 피가 식으면서 옷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 발걸음은 무겁고 규칙적이었다. 부하들과는 달랐다. 철호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드디어 직접 나섰군.
철호는 천천히 숲을 가르며 나타났다.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손에는 날이 무딘 사냥칼이 들려 있었다. 미니야, 재밌게 해주네. 내 동생들 2명을 이렇게 보내버렸지? 좋아.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날 못 이긴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으로 숲의 나무, 땅, 바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철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넌 지금 단순한 국밥집 아가씨가 아니더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흥미롭지. 사냥감이 발톱을 세운다고 해서 사냥꾼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 미니는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사냥감? 착각하지 마. 여기서 몰린 건 너야. 철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허허, 눈빛은 마음에 드네. 근데 말이지, 눈빛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는 바위에 칼을 툭 치며 다가왔다. 딱딱 금속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숲에 울렸다. 미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두려움을 보이면 안 돼. 저 자식은 상대의 숨소리, 떨림 하나에도 반응하는 짐승이다. 철호는 일부러 미니가 숨은 바위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나와라. 계속 숨으면 더 잔인해질 뿐이야. 미니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숲바닥에서 집은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철호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순간을 노렸다. 쾅! 그녀는 돌을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철호의 이마를 스쳤고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젖혔다. 하하! 그래, 바로 그거야. 내 눈빛, 내 움직임 마음에 드는구나. 철호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다. 미니는 더 깊은 숲으로 몸을 던졌다. 철호는 그 뒤를 여유롭게 쫓았다.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니는 나무에 걸린 마른 넝쿨을 잡아당겨 철호의 길목에 던졌다. 하지만 철호는 순식간에 칼로 넝쿨을 끊어냈다. 허술하군. 아직 멀었어. 미니는 헐떡이며 다시 달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 싸움은 힘으로는 못 이겨. 오직 머리와 순간의 판단으로만 버틸 수 있다. 미니는 바위 위로 올라섰다. 뒤에서 철호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그녀는 바위 아래로 몸을 굴려내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쾅! 철호는 소리를 쫓아 바위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 미니는 바위 위에서 기다리던 돌을 굴려 그의 어깨를 가격했다. 쿵! 철호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인연이. 미니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외쳤다. 됐다. 조금이라도 흔들었다. 철호는 어깨에서 피를 닦으며 웃었다. 좋아. 이제 재미 붙였네. 내가 그렇게 발버둥칠수록 마지막 순간은 더 달콤해지겠지. 그는 다시 칼을 휘두르며 나무를 베어냈다. 나무 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 오늘 내 놈부터 내가 끝장내겠다. 철호와 미니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미니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철호는 칼을 빛에 비추며 비열하게 웃었다. 좋아. 이제 끝내자. 미니는 피투성이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그래. 끝장을 보자. 숲속 붉은 아침 햇빛 아래. 철호와 미니는 마주 섰다. 한쪽은 잔혹한 사냥꾼, 다른 한쪽은 몰린 듯 보이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은 여인. 그 순간 숲은 숨을 죽였다. 바람도 멈춘 듯 새소리도 사라진 듯 모든 게 정적 속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진짜 지옥의 심장부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붉게 떠오른 아침 햇빛이 숲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희와 철호는 서로를 마주한 채 말없이 서 있었다. 한쪽은 칼을 쥔 조폭 두목, 다른 한쪽은 맨손으로 살아남은 국밥집 여인. 숨소리마저 날카로웠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조차 두 사람의 긴장감을 깨뜨리지 못했다.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더 이상 힘도 없잖아.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을 치켜들며 대답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난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철호가 칼을 번뜩이며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무거웠다. 민희는 간신히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칼날이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가 났다. 피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파도 버텨야 해. 민희는 나뭇가지를 움켜쥐어 철호를 향해 휘둘렀다. 쾅! 굵은 나뭇가지가 그의 어깨에 부딪혔지만 철호는 움찔할 뿐이었다. 허허 좋네. 그래야 싸울 맛이 나지.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웃었다. 철호의 주먹이 날아왔다. 쾅! 민희는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머리가 울리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철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봐라. 이게 현실이다. 여자 주제에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민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차갑고 깊은 분노였다. 내가 날 꺾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철호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 바위 끝에 세웠다. 깎아지른 낭떠러지 아래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여기서 떨어져 죽을래? 아니면 내 앞에 무릎 꿇을래? 철호의 비열한 웃음이 울려 퍼졌다. 민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벼랑 끝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던 시절, 가게에서 모욕을 견디던 날들, 희롱을 당하며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길처럼 타올랐다. 민희는 다시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이었다. 무릎 꿇으라고. 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죽더라도 널 끌어내리고 갈 거야. 철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낯선 두려움을 느꼈다. 철호가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민희는 몸을 낮췄다.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쾅! 철호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민희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붙잡고 몸을 틀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바위 끝으로 휘청거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 흔들렸다. 철호는 간신히 바위에 몸을 지탱했지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로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다. 지금이 기회야. 죽더라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 두 사람은 바위 끝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였다. 칼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맨손의 싸움이었다. 철호는 거대한 주먹으로 민희를 내려쳤다. 그녀는 맞으면서도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철호의 눈가에서 피가 흘렀다. 인연이 끝까지 물어뜯는구나.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끝까지? 맞아. 난 끝까지 간다. 널 쓰러뜨릴 때까지. 바위 끝, 피와 흙으로 얼룩진 두 사람. 철호는 여전히 우위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불안이 보였다. 민희의 눈빛은 오히려 더 강렬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목숨 싸움이 아니야. 내 모든 과거, 모욕, 분노를 건 전쟁이다. 멀리서 아침 햇빛이 더 강하게 비쳤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바위 끝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던 민희와 철호. 철호의 주먹이 민희의 얼굴을 연달아 가격했다. 쿵, 쿵. 충격에 그녀의 입술이 터지고 눈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민희는 그럼에도 손톱을 세워 그의 뺨을 핥히었다.
철호의 왼쪽 눈 언저리에 피가 흘러내리자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네. 죽여버리기 전에 무릎 꿇게 해주지. 그의 팔이 다시 크게 휘둘러졌다. 민희는 몸을 낮춰 피하며 바위 옆 풀숲으로 굴러들어갔다. 숨이 턱 막혔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두 다리는 이미 한개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깊은 숲이었다. 나무들이 촘촘히 뻗어 있고 곳곳에 덩굴과 쓰러진 나무들이 장애물처럼 널려 있었다. 민희는 본능적으로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철호는 뒤에서 피투성이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숲에서 숨바꼭질하자는 거냐? 끝까지 가보자. 그는 칼을 주워들고 뒤를 쫓았다.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이제는 이 숲 자체가 내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낮은 울부짖음. 짐승이었다. 철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이런 곳에 짐승도 산다고. 민희는 숨을 고르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늑대인지 멧돼지인지 정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숲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라는 것이었다. 민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짐승도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은 내 편이 될 수 있어. 철호는 다시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를 뚫고 달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희는 온몸이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걸 느끼면서도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멈추면 죽는다. 하지만 달리기만 해서는 못 산다. 반격해야 한다. 그녀는 일부러 발자국을 진흙 위에 크게 남기며 방향을 틀었다. 철호는 그 흔적을 따라오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쾅! 민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쓰러진 철호를 향해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휘둘렀다. 피가 튀었고 철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내년이 감히. 두 사람은 다시 좁은 숲속 공간에서 맞붙었다. 칼은 철호의 손에 있었고 민희는 맨손과 나뭇가지만이 무기였다.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민희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피했다. 그녀의 몸 곳곳은 이미 찢기고 베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철호가 다시 칼을 크게 휘두르자 민희는 몸을 숙이며 그의 복부에 무릎을 꽂아 넣었다. 쾅! 철호가 잠시 휘청거렸고 민희는 그의 손목을 붙잡아 칼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의 소나귀에 힘이 실리며 칼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날카로운 칼끝이 서로의 살을 스치며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털을 뒤집어 쓴 멧돼지였다. 코로 흙을 파헤치며 성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철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멧돼지까지. 멧돼지는 그들의 싸움 소리에 자극받은 듯 땅을 세차게 박차며 돌진할 기세였다. 민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이 숲이 내 편이 되는 거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철호를 멧돼지 쪽으로 밀쳤다. 철호는 당황해 몸을 틀었지만 멧돼지의 돌진에 옆구리를 세차게 들이받쳤다. 쾅! 철호는 나무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틈을 타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다시 추슬렀다. 멧돼지는 여전히 두 사람을 향해 울부짖으며 코를 땅에 박고 있었다. 숲은 혼돈의 무대가 되었고 철호와 민희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제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걸린 싸움이라는 것을.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로 낮게 속삭였다. 철호, 넌 날 짐승 취급했지. 좋아. 오늘 내가 짐승처럼 싸워주겠다. 철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며 피를 닦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살기로 번들거렸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숲속 울부짖는 멧돼지, 피투성이 두 사람. 민희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 눈빛은 더 강하게 불타고 있었다. 여기서 끝내자. 내가 살아남든 내가 무너지든. 철호는 낮게 웃으며 칼을 다시 치켜들었다. 그리고 멧돼지의 울부짖음이 숲을 울렸다. 지옥 같은 산속, 이제는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섞인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숲속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철호와 미니 그리고 그들을 노려보는 거대한 멧돼지. 짐승의 콧김이 땅바닥을 울리며 퍼졌다. 미니는 숨을 죽였고 철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세를 낮췄다. 젠장, 이놈이 끼어들 줄이야. 멧돼지는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땅을 박차고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쾅! 땅이 울리고 나무가지들이 부러졌다. 미니는 가까스로 옆으로 몸을 날려 굴렀다. 철호는 칼을 들고 정면으로 멧돼지를 막으려 했지만 거대한 체구 앞에 그의 몸은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렸다. 끄악! 철호가 나무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미니는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살폈다. 철호가 멧돼지에 들이받쳐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이다.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잡아야 해.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쥐어들었다. 멧돼지가 철호 쪽으로 다시 돌진하자 미니는 반대편으로 몸을 날려 움직였다. 숲은 마치 그녀를 숨겨주는 듯 어둡고 복잡했다. 철호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의 어깨는 피투성이었고 숨은 가빠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인했다. 미니, 내가 멧돼지한테 날 죽이게 만들려고? 좋아. 그럼 내 눈앞에서 내가 저 짐승을 잡고 너도 똑같이 끝장내주지. 철호는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그는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다. 칼끝이 짐승의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크르르르르. 멧돼지는 더욱 미친 듯이 날뛰며 철호를 공격했다. 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철호와 멧돼지가 뒤엉켜 싸우는 혼돈. 그 틈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이 상황을 이용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철호가 떨어뜨린 작은 칼 조각을 주워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철호, 넌 짐승보다 더한 놈이야. 여기서 끝내야 해. 철호는 멧돼지의 엄니에 옆구리를 스치며 다시 피를 토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칼을 움켜쥐며 고함쳤다. 죽어라 이놈. 칼이 다시 멧돼지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고 숲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멧돼지는 마지막 울부짖음을 터뜨리며 철호와 함께 바닥에 구르더니 한쪽으로 쓰러졌다. 철호는 무릎을 꿇은 채 헐떡이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니를 향하고 있었다. 미니, 이 짓은 다 내 탓이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미니는 한 손에 칼 조각을 들고 다른 손으로 나무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은 한개였지만 눈빛만은 불타올랐다. 아니,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날 희롱했을 때부터 내 끝은 정해져 있었어. 철호는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 아직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넌 지금도 나보다 약해. 결국 넌 여기서 죽는다. 철호가 비틀거리며 다시 달려들었다. 칼을 움켜쥔 손은 피투성이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이제는 기술도 힘도 필요 없어. 오직 본능만으로 싸운다. 그녀는 철호가 휘두른 칼을 간신히 피하며 그의 팔에 칼 조각을 깊이 찔러 넣었다. 끄악! 철호가 피를 뿜으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인연이 끝까지 물어뜯는구나.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노려보았다. 주위에는 멧돼지의 시체, 피비린내, 그리고 고요한 숨만 있었다. 새벽의 햇살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미니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넌 날 짐승 취급했지. 하지만 진짜 짐승은 너였어. 철호는 흐릿한 눈빛으로 웃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니는 흔들리는 다리로 서서 칼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은 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 끝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아. 넌 반드시 여기서 무너질 거야.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결투는 더 치열한 피의 국면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숲속에는 멧돼지의 시체와 피냄새가 진동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미니와 철호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민희는 한 손에 칼 조각을 쥔 채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버텼다. 철호는 멧돼지에게 받쳐 피를 흘리며도 끝내 무릎 꿇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희, 넌 날 쓰러뜨리지 못해. 내 눈빛은 강하지만 결국 넌 여자일 뿐이야.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로 웃음을 흘렸다. 여자라서 못한다고? 그게 내 마지막 착각이 될 거야. 철호가 비틀거리며 다시 돌진했다. 칼은 이미 힘을 잃은 듯 무거웠지만 그의 광기 어린 기세는 여전히 무서웠다. 민희는 나무 사이로 몸을 피하며 달렸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어졌고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철호는 광포한 짐승처럼 그녀를 쫓았다. 쓰러진 나무를 짓밟으며 풀숲을 찢으며 그의 거친 숨소리가 뒤를 덮쳤다. 숲의 길은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결국 민희의 발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다. 깎아지른 바위 아래로 안개가 자욱했고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민희는 잠시 멈춰섰다. 등 뒤로 다가오는 철호의 발자국. 그녀는 알았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철호가 거칠게 웃으며 다가왔다. 끝났네, 민희. 더 도망칠 데도 없지? 여기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이 낭떠러지에서 죽든지. 민희는 벼랑 끝에서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벼랑 끝이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끝장을 본다. 철호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민희의 시야는 이상하게도 선명해졌다. 고통도 피도 두려움도 사라진 듯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눈빛, 아니 그 이상의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철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인연 눈빛이 왜 이래? 민희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했지? 이제 내가 맛볼 차례야. 철호가 칼을 휘두르자 민희는 몸을 낮추며 돌진했다. 그녀는 그의 팔목을 움켜쥐어 비틀었다. 쾅!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돌 위로 튀었다. 민희는 그대로 그의 가슴팍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았다. 윽! 철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민희는 떨어진 칼을 주워들어 그의 목덜미에 겨눴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끝내겠다, 철호. 그러나 철호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리며 민희의 손목을 붙잡았다. 내가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의 몸이 다시 뒤엉켰다. 칼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날카로운 날 끝이 서로의 피부를 스치며 피가 흘렀다. 철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같이 떨어져 죽자. 그래야 끝이지. 민희는 버티며 이를 악물었다. 아니, 난 여기서 죽지 않아. 넌 여기서 끝나지만 난 살아남는다. 철호가 마지막으로 몸을 날리며 그녀를 밀었다. 그 순간 민희는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옆으로 몸을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뭐야? 철호의 몸이 균형을 잃고 벼랑 끝으로 기울었다. 그는 바위 가장자리에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민희, 날 살려. 제발. 민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는 한 번도 날 살려준 적 없었지. 이게 내 심판이야, 철호.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악. 철호의 비명은 계곡 아래로 사라졌다. 안개 속에서 돌부리에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오직 민희의 거친 숨소리와 피비린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민희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희롱을 당했던 순간 바뀐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의로 변해 있었다.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나를 무시한 세상과 싸울 차례다. 숲은 다시 바람에 흔들렸고 미니의 눈빛은 새로운 전쟁을 향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철호가 벼랑 아래로 떨어진 순간 숲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미니는 바위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살아있었다. 끝났다. 정말 끝난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꿈틀거렸다. 숲이 고요할수록 그 불안은 더 크게 자라났다. 미니는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바닥엔 자신이 흘린 피가 길처럼 이어져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낮은 바위에 걸터앉아 상처를 확인한 그녀는 옷자락을 찢어 팔과 다리를 대충 감쌌다. 피는 멈추지 않았지만 최소한 움직일 수는 있었다. 아직 죽을 순 없어. 여기서 살아나가야 해. 그날 밤 미니가 힘겹게 산 아래 마을 근처로 내려왔을 때였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다가왔다. 검은색 밴. 익숙한 번호판. 차에서 내린 것은 철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으로 뒤덮여 있었다. 형님이 돌아오질 않아.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찾아. 이 근처에 아직 있을 거야. 미니는 숨을 죽이며 풀숲에 몸을 웅크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끝난 게 아니었지. 철호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날 리 없어. 부하들은 손전등을 켜고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형님이 당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려. 미니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내가 너희한테 경고를 해줄 차례야. 한 명의 부하가 혼자서 숲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미니는 뒤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천천히 다가갔다. 숨을 고르고 순간을 기다렸다. 쾅! 나뭇가지를 그의 머리에 내리쳤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미니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속삭였다. 너희 두목은 끝났어. 다음은 너희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남자의 비명이 끊기자 다른 부하들이 다급히 외쳤다. 무슨 소리야? 거기 누구 있어? 형님, 대답해.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숲속은 다시 정적에 잠겼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렸다. 부하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설마 그 여자가? 미니는 나무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미니는 쓰러진 부하의 손전등을 들어올려 숲속을 가로질러 비췄다. 그 빛은 잠시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가 곧 꺼졌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너희는 이미 지옥에 발을 들였다. 살고 싶으면 여기서 물러나. 부하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님 말이 맞았어.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잠시 후 남은 부하들은 철호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서둘러 차에 몸을 실었다. 일단 철수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보고부터 하자. 그래, 돌아가자.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검은 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미니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쓰러진 부하의 손전등을 꺼버렸다. 그래, 너희가 돌아가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난 이미 살아남았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니는 숲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피투성이 몸, 떨리는 다리.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철호는 끝났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놈들이 아직 남아있지. 좋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씩 무너뜨릴 차례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너희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됐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미니의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검은 벤이 어둠을 가르고 달려갔다. 철호의 부하들은 숲에서의 패배와 공포를 아는 채 도시 외곽에 있는 조직의 본거지로 돌아왔다.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형님, 철호 형님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간 넓은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조직의 상석에 앉아있던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도현. 철호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뭐라고? 철호가 죽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현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탁자가 갈라지며 금이 갔다.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철호를 잃었다는 거냐?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숲에서 놈들이 하나둘 쓰러졌고 철호 형님마저 낭떠러지 아래로. 도현은 이를 갈며 낮게 웃었다. 하, 재밌군. 철호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여자 하나 못 잡고 끝났단 말이지. 그의 눈빛은 점점 잔인하게 빛났다. 좋아. 철호가 못한 걸 내가 끝내주지. 그 여자를 찾아내서 조직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한편 숲을 벗어난 미니는 산 아래 작은 민가에 다다랐다. 허름한 집 앞마당에 앉아있던 노파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피투성이잖아. 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잠시만 몸을 숨기게 해주세요. 노파는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미니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만이 떠올랐다. 철호는 끝났다. 하지만 조직은 남아있다. 놈들이 날 그냥 두지 않겠지.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숨어만 있지 않겠다. 다음 날 밤, 미니는 창가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야, 이 근처로 들어갔다던데. 흔적을 찾아봐. 도현이 보낸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미니는 심장이 뛰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드디어 왔군. 이제 내가 피하지 않고 맞설 차례다. 조직원 2명이 노파의 집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 미니는 이미 문 뒤에 숨어 있었다. 쾅! 그녀는 손에 쥔 돌멩이로 한 명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그가 쓰러지자 미니는 낮게 속삭였다. 돌아가서 전해. 너희가 찾는 여자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고. 다른 한 명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미니는 그보다 빨랐다. 나무 의자를 들어 올려 그의 팔을 내리쳤다. 쾅!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니는 총을 집어들고 2 사람을 향해 겨눴다.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서늘했다. 내게 장난치면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밤 2 조직원은 도현 앞에 무릎 꿇은 채 떨며 보고했다. 형님, 그 여자가 우릴 기습했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순간 도현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좋아. 아주 좋아. 그년이 이제 날 똑바로 자극했군. 그의 눈빛은 잔혹하게 번쩍였다. 좋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전 인원을 풀어서라도 반드시 그 여자를 잡아와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단 내 앞에 무릎 꿇게는 해야 한다. 미니는 작은 방에서 피투성이 붕대를 갈아매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여인이 아니었다. 피로 얼룩진 얼굴,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전쟁이다. 너희가 나를 끝내려 한다면 나도 끝까지 맞서겠다. 그녀는 총을 쥐며 낮게 속삭였다.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옥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철호가 추락한 숲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미니는 조직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현은 분노와 살기로 그녀를 추격했고 미니는 도망이 아닌 맞서 싸우는 사냥꾼으로 거듭났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미니의 눈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꾼 그리고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도연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철호의 죽음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 여자 하나에게 우리 조직이 우습게 보이면 끝이다. 반드시 잡아, 반드시 무릎 꿇게 해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검은 밴 여러 대가 산과 마을을 오가며 수색을 시작했다. 이제 민희는 단순히 한 명의 조폭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민희는 노파의 집을 떠났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르면 할머니까지 위험해져요. 죄송해요.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넌 꼭 살아야 한다. 내 눈빛이 그냥 보통 게 아니야.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밤길을 걸어 산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길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다. 멀리서 차들의 불빛이 번쩍였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아. 근처에 숨어 있을 거다. 민희는 몸을 낮추고 논두렁 사이를 기어갔다. 피로와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눈빛만큼은 더 차갑게 빛났다. 새벽녘 민희는 낡은 창고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거칠게 자란 수염, 군복을 닮은 낡은 점퍼를 입은 사내. 그는 민희를 보며 총구를 들이댔다. 누구지? 너도 조직 놈들이냐? 민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놈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내의 눈빛이 번쩍였다. 조직에게 쫓긴다고? 너 혹시 그 여자냐? 철호를 죽였다는. 민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총을 내렸다. 잘 됐군. 나도 그놈들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거든. 민희는 눈을 좁혔다. 당신은 누구죠? 이름은 태식.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지. 하지만 조직과 엮이면서 내 동생을 잃었어. 그 뒤로 나는 숨어 지내며 놈들을 지켜보고 있었지. 민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복수가 서려 있었다. 민희는 낮게 웃었다. 그럼 우리 목적은 같네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싸워야 하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같이 움직이지. 하지만 명심해. 놈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조직적이야. 민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서 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동맹은 불길 속에서 맺어졌다. 그날 밤 민희와 태식은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조직은 마을 곳곳에 덫을 놓고 있었다.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 길목마다 잠복조.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정면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민희는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놈들한테 경고를 주러 가는 거죠. 태식은 잠시 민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내 눈빛군에서 봤던 전우들의 눈빛과 닮았군. 조직원 3명이 골목길에서 나타났다. 야, 그년이다. 민희는 총을 들어 반격했다. 쾅, 쾅. 두 발의 총성이 울리며 2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1명이 반격하려 했지만 태식이 순식간에 칼로 제압했다. 피가 튀었고 골목은 정적에 잠겼다.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이제 놈들도 알았겠죠. 내가 그냥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아, 이제 그년이 총까지 들었단 말이지. 하하, 아주 잘 됐군. 더 큰 불꽃놀이가 되겠어. 그는 조직원들을 모아 외쳤다. 놈들이 날 자극했다. 이제 전쟁이다. 전 지역에 명령 내려라. 그 여자를 찾을 때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붓겠다. 밤하늘에 불길이 타올랐다. 조직과 민희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민희는 총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철호는 시작일 뿐이었어. 도현,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내가 끝낼 거야. 태식은 그런 민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끝장을 보자. 민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같은 상처와 복수를 품은 태식이 있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조직 전체와 맞서는 전쟁을 준비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민희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너희가 만든 지옥 이제 내가 무너뜨려주마. 불길 속에서 맺어진 동맹은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피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도연은 거대한 탁자 앞에서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민희라는 년 철호를 죽이고 우리 부하들까지 하나둘 없앴다. 이대로 두면 조직의 체면은 땅에 떨어진다. 조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형님, 이제 전면전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를 우습게 봤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도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씩 웃었다. 그래, 전면전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싸우면 안 된다. 놈들을 우리 손바닥 위로 끌어들여야지. 그는 지도 위에 붉은 표시를 했다. 이 산골 마을 창고. 거기가 놈들의 무덤이 될 거다. 민희와 태식은 숨어 지내며 정보를 수집했다.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분명 큰 판을 준비하는 거야. 민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좋아. 오히려 기회야. 놈들이 판을 버린다면 그 판에서 내가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면 되니까. 태식은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 이제 완전히 전사가 됐군. 어느 날 밤 민희와 태식은 숲속에서 은밀히 움직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낡은 창고. 그리고 주변에 서성이는 그림자들. 태식이 이를 갈았다. 놈들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 저기엔 분명 함정이 있지. 민희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함정이라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어. 이제는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놈들 심장부를 찔러야 해. 태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오늘 우리 둘이 지옥을 열어주자. 창고 안은 불빛으로 가득했다. 민희와 태식이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타타탕. 총알이 벽을 뚫고 날아왔다. 민희와 태식은 몸을 굴리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도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 왔다, 민희.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고. 민희는 총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좋아, 도현. 오늘 내 놈과 피를 보게 될 줄 알았다. 총성이 계속 터졌고 창고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민희는 빠르게 움직이며 놈들의 총을 피했고 태식은 군 시절의 노련한 감각으로 정확하게 반격했다. 왼쪽. 태식의 외침에 민희는 몸을 돌려 총을 쐈다. 쾅. 한 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적들은 너무 많았다. 둘은 점점 포위망에 갇히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도현이었다. 그의 체구는 압도적이었고 손에는 권총 대신 곤봉이 들려 있었다. 민희, 넌 내 동생 같은 철호를 죽였지. 오늘 내가 직접 내 숨통을 끊어주마.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봤다. 철호는 내 놈 같은 괴물들의 피해자였어. 오늘은 내 차례다, 도현. 도현의 부하들이 태식을 집중 공격했다. 태식은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어깨에 총을 맞고 주저앉았다. 피가 쏟아졌다. 태식. 민희가 소리쳤다. 태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괜찮다, 끝까지 싸워라. 절대 물러서지 마. 민희의 눈빛은 더 서늘하게 타올랐다. 그래.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희는 총알이 떨어지자 쓰러진 부하의 무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도현에게 돌진했다. 쾅! 그녀의 어깨가 도현의 가슴을 강타했다. 도현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바로 이거지. 두 사람은 창고 한가운데서 맨몸으로 맞붙었다. 주먹과 곤봉, 발길질과 몸싸움. 피가 튀었고 바닥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그때 총알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창고 한쪽의 기름통에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화염이 번졌다. 붉은 불길이 치솟으며 창고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다.
도현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갔다.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좋아. 불 속에서 끝을 보자.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로 낮게 속삭였다. 그래, 불길 속에서 심판은 더 뜨겁지. 불타는 창고, 피투성이 두 사람. 민희와 도현은 서로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내고 있었다. 태식은 멀리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한 가지 믿음만 있었다. 민희, 넌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붉은 불길 속에서 민희의 눈빛은 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진정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창고 전체가 붉은 불길에 휩싸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이, 타들어가는 나무 기둥,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연기. 민희와 도현은 그 한가운데서 피투성이로 맞붙고 있었다. 도현이 곤봉을 휘두르자 민희는 몸을 낮춰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쾅! 거대한 체구가 잠시 흔들렸지만 도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내 주먹 제법 묵직하군. 민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주먹이 아니라 내 놈의 죗값이야. 한쪽 구석 태식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민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희, 넌 절대 져선 안 돼. 저놈은 그냥 조폭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민희는 그의 말을 새기듯 가슴에 박았다. 도현은 곤봉을 내던지고 맨주먹으로 민희를 붙잡았다. 넌 내 동생 같은 철호를 죽였어. 오늘 내 숨통을 끊어야만 내 분노가 가라앉는다. 민희는 피투성이 얼굴로 그를 노려봤다. 철호는 이미 내 놈 같은 괴물 밑에서 죽어 있었어. 내 손은 그저 마지막 심판을 내렸을 뿐이야.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닥쳐. 그의 주먹이 민희의 뺨을 강타했다. 민희의 몸이 바닥으로 굴렀다. 입술에서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민희는 피투성이로 일어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두려움도 고통도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난 심판자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다시 달려들었다. 몸은 한개였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쾅! 민희의 주먹이 도현의 턱을 강타했다. 도현이 잠시 휘청거렸다. 민희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내 놈은 오늘 이 불길 속에서 끝난다. 도현은 다시 달려들었지만 창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쾅! 거대한 나무 기둥이 그의 어깨를 덮쳤다. 크악! 도현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민희는 쓰러진 기둥 옆으로 다가가 총을 겨눴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만든 지옥, 이제 너희가 갇힐 차례야. 쾅! 총성이 울리며 도현의 몸이 불길 속으로 쓰러졌다. 창고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민희는 태식을 부축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식이 헐떡이며 말했다. 끝난 건가? 민희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니. 철호와 도현은 끝났지만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멀리서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달려왔다. 조직의 더 큰 세력이었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그들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뒤덮였다. 도현 형님까지 죽은 건가? 그 여자를 잡아야 한다. 조직의 명령이다. 민희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총을 움켜쥐었다. 좋아. 놈들이 더 온다면 나도 더 깊이 들어가 싸울 뿐이야. 민희는 태식을 부축해 숲길을 걸으며 속삭였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어. 이건 내 삶 전체를 건 전쟁이야. 그리고 놈들이 만든 지옥을 무너뜨리는 게 내 사명이다. 태식은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 지었다. 민희,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네. 넌 이미 전사가 됐다. 불타는 창고는 재만 남기고 무너져 내렸다. 민희는 그 잔해를 뒤로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깊게 변해 있었다. 희롱당한 순간 바뀌었던 눈빛은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자의 눈빛이 되어 있었다. 불타버린 창고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민희는 멀리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피투성이 몸, 상처투성이 팔과 다리.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태식이 겨우 몸을 지탱하며 다가와 말했다. 도현 끝난 거겠지? 민희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도현은 끝났어도 조직은 남아있어. 놈들은 이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도시 한가운데 조직 본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철호에 이어 도현까지 죽었다고. 그 여자가 한 짓이란 말이냐? 그년 이제 조직 전체의 적이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앉아있던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실질적 수장 강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철호, 도현 놈들은 어차피 소모품이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우리 조직에 칼을 겨들었다는 사실,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명령했다. 전국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라.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와라. 살아서 오면 무릎 꿇게 만들고 죽어서 오면 그 시체를 내 발 앞에 두게 하라. 민희와 태식은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다. 태식의 상처는 깊었고 민희는 그를 돌보며 붕대를 갈아 매줬다. 태식 씨, 조금만 버텨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민희, 난 이미 내 운명을 각오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너의 눈빛은 희망이기도 하니까. 민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의 그림자는 이미 산속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색했다. 놈들이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다. 강 회장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찾아내라. 민희는 멀리서 그 빛을 보았다.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 더는 숨을 곳도 없어. 놈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공격은 최고의 방어니까. 민희는 태식에게 임시 은신처를 맡기고 혼자 숲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이미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조직원 3명이 지나가자 민희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휘둘러 한 명의 목을 강타했다. 비명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총을 빼앗아 나머지 2명을 제압했다. 내 놈들한테 전해. 민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차가웠다. 은신처에서 태식은 피투성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생아, 내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나보다도 민희가 더 큰 불꽃이 됐구나. 제발 살아남아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미소도 번졌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보고를 받았다. 민희가 조직원들을 기습해 쓰러뜨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번쩍였다. 하, 잘한다. 그래야 재미있지. 그 여자는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직의 수치다.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그의 말에 조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강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싸움이 조직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였다. 민희는 숲속에서 홀로 서서 생각했다. 철호, 도현 놈들은 끝났지만 그 위에 있는 괴물들이 아직 남아있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불타올랐다. 강 회장, 내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그림자라 해도 난 그 어둠을 찢어낼 거다. 불타는 창고의 결전은 끝났지만 그것은 단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민희와 태식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조직의 최정점 강 회장이 직접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민희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났다. 희롱당하던 그날 바뀌었던 눈빛은 이제 세상을 심판할 불꽃으로 변해 있었다. 도시 외곽 검은 고급 승용차 안.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민희 이름조차 보잘것없던 년이 이젠 우리 조직을 흔들고 있군. 철호도 도현도 잃었지만 그건 오히려 좋은 기회야. 놈들이 무너진 만큼 내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릴 수 있으니까. 옆자리의 중간 보스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직접 움직이실 겁니까?
강 회장은 피식 웃었다. 그래. 이젠 단순한 사냥이 아니야. 이건 조직의 체면이 걸린 전쟁이지. 한편 민희와 태식은 산골 오두막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태식의 상처는 아직 깊었고 민희는 밤새 간호를 하며 눈을 감지 않았다. 민희. 태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너는 날 두고 떠나야 해. 난 이미 몸이 무너졌어. 내가 살아야 싸움이 이어진다. 민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아직 사람일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다. 그날 밤 오두막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민희는 총을 움켜쥐고 창밖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 낮은 속삭임. 여기다. 냄새가 난다. 강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 했다. 준비해라. 민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태식을 흔들며 말했다. 일어나요.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태식은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켰다. 좋아. 오늘 끝까지 싸워보자. 조직원들이 오두막을 둘러쌌다. 창문으로 총구가 들어오고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울렸다. 쾅! 문이 부서지며 조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민희는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쾅! 선두에 있던 자가 쓰러졌다. 태식도 칼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와라. 여기서 끝장 보자. 그러나 적들은 너무 많았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민희는 태식을 부축하며 뒷문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 숲으로 빠져나온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였다. 놈들이 우릴 몰아넣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야.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 태식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넌 이제 사냥감이 아니야. 넌 사냥꾼이다. 민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숲속 깊은 곳, 이미 수십 명의 조직원이 배치돼 있었다.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었다. 민희, 내가 얼마나 발버둥쳐도 이 숲은 내 손바닥 아니다. 넌 오늘 이곳에서 끝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순간 숲 곳곳에서 불빛이 켜졌다. 수십 개의 총구가 민희와 태식을 겨누고 있었다. 민희는 태식을 뒤로 세우며 총을 겨눴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 회장 드디어 나왔구나. 숲 저편에서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가운 눈빛.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희, 내가 얼마나 대단한 눈빛을 가졌든 결국 인간일 뿐이다. 오늘 넌 여기서 무릎 꿇는다. 민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니, 오늘 무릎 꿇는 건 너야. 내가 겪은 지옥, 내가 흘린 피. 이제 너희가 돌려받을 차례다. 그녀는 총구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눈빛으로 강 회장을 노려봤다. 숲속 수십 개의 총구, 불타는 눈빛. 민희와 강 회장의 첫 대면은 그렇게 시작됐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고 민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섰다. 이제 더는 숨을 곳도 물러설 길도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 죽음을 건 전쟁뿐이었다. 숲속은 적막했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십 개의 총구가 민희와 태식을 겨누고 있었고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민희, 넌 이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민희는 깊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끝은 내가 맞을 거야.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제 심판자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올리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총을 쐈다. 타타타탕. 총성이 숲을 찢었다. 민희는 태식을 끌어안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날카로운 파편이 피부를 스쳤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태식 씨, 버텨요. 지금이 기회예요. 민희는 몸을 날리듯 굴러 조직원들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쾅! 그녀의 총성이 터지며 3명이 쓰러졌다. 숲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총성, 비명, 피냄새. 민희는 몸을 낮추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태식도 마지막 힘을 짜내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적을 막았다. 민희, 뒤쪽. 그의 외침에 민희는 몸을 돌려 총을 쐈다. 적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그러나 수적 열쇠는 분명했다. 민희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태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강 회장은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역시 기대 이상이군.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자. 그는 권총을 꺼내 민희에게 겨눴다. 넌 내 조직을 모욕했다. 내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려주지. 민희는 피를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심판은 내가 받을 차례야. 강 회장은 권총을 발사했지만 민희는 간발의 차로 피했다. 총알이 바위를 깨부수며 튀었다. 민희는 남은 총알로 반격했으나 강 회장은 몸을 낮추며 피했다. 그리고는 총을 버리고 민희에게 달려들었다. 너 같은 건 맨주먹으로 끝내주지. 두 사람은 불길처럼 맞부딪혔다. 주먹, 발길질, 피와 땀. 민희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결투가 이어지는 순간 강 회장이 민희를 짓누르며 권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제 끝이다. 그때 태식이 몸을 날려 강 회장을 붙잡았다. 쾅! 총성이 울렸고 태식의 몸이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태식! 민희가 절규했다. 태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민희, 넌 살아야 해. 넌 이 싸움을 끝낼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서서히 흐려졌지만 미소는 남아있었다. 민희의 눈빛이 번쩍였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불꽃처럼 터졌다. 그녀는 강 회장을 향해 돌진했다. 쾅!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또 한 번. 쾅! 강 회장의 몸이 뒤로 밀렸다. 민희는 그의 권총을 낚아채 가슴에 겨눴다. 숨을 고르며 낮게 속삭였다. 내가 만든 지옥 내 놈이 갇혀 죽는 게 마땅하다. 쾅! 총성이 울리며 강 회장의 몸이 쓰러졌다. 숲은 고요해졌다. 민희는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 손으로 태식을 안았다. 고마워요, 태식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 눈빛은 꺼지지 않아. 다시는 누구도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살아남아 싸울 거야. 새벽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민희는 홀로 서서 무너진 조직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희롱당하던 그날 바뀌었던 눈빛은 이제 모든 어둠을 꿰뚫는 불꽃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민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강 회장의 최후, 태식의 희생, 민희의 각성.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결애,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